뉴스 속보입니다. 중남미 부유층은 지금 미국으로 백신 투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중남미 국가 부호들이 백신 접종을 위해 미국행 비행기에 올라타고 있는데요. 미국과 멕시코의 경우 육로 국경이 1년 넘게 닫혀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가려면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비자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고 체류를 위한 숙박비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돈 있는 사람만 가능한 것인데요. 빈부격차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격차로 반영되고 있는 셈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이상 조짐이 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제에도 양극화가 있다면 성적에도 양극화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부모의 능력과 경제 사정으로 인한 교육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인데요. 빠른 인터넷 접속 환경이나 컴퓨터, 스마트폰이 없거나 성능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까지 겹치면서 디지털 디바이드는 우리 사회에 실제하는 엄중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40대는 월 평균 468만원의 세후소득을 올리고 이 중 73%를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가 있는 40대의 88%는 아이 학원비로 월 평균 107만원을 쓰고 매달 주택담보대출이자 70만원을 쓰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자녀 교육을 위해서 부모의 노후를 희생하지만 정답 외우는 주입식 교육엔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창의적인 교육을 했다면 지금처럼 신종 코로나19 백신을 만들지 못하고 어디서 사올지 고민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세정 서울대 총장, 이광영 카이스트 총장이 일침했습니다. 정답만 고르는 교육에 문제가 있다며 독창적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꿈 있는 부부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사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부의 양극화가 미래에 어떤 모습을 가져올지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를 예시를 들자면 아마 미래에는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건물을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는 내 건물에 세입자를 들이지 않을 겁니다. 왜? 내 건물에 인건비 걱정 없는 무인점을 내고 잠깐 시간 내서 관리만 해주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임대소득도 벌면서 사업소득까지 챙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성장 양극화로 미래에는 더 큰 불평등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라떼는 말이다. 마을에 전화기 있는 집은 딱 한 곳이었어. 텔레비전을 보려면 한 집에 20명씩 모여서 봤다니까. 이런 이야기 미래에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떤 집은 인공지능으로 가득 차있는 얼리 어답터로 사는데 어떤 집은 현재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거죠. 지금도 연예인이 자기 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리모컨이나 음성 지원으로 불도 꺼주고 커튼을 쳐주고 하는 거 보신 적 있죠? 그런 게 생활에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있으면 내 삶을 더 편하게 해주는 그런 장치들이잖아요. 생활에서 편리하게 사느냐 불편하게 사느냐의 차이는 아마 돈으로 갈릴 것이라고 봅니다. 엥? 아직도 돈이 행복을 대신해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건가요? 네, 맞아요. 돈이 있어야 행복한 건 아니지만 돈이 있으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돈 문제를 극복해야 다른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죠. 돈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내 인생,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돈이 있어야 취미생활도 하고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받게 되는 거죠. 돈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닥쳤을 땐 그냥 돈으로 해결하면 돼요. 그러면 그건 아주 사소한 문제가 되지만 그럴 돈이 없다면 그 사소한 문제가 내 인생에 아주 큰 그리고 아주 끔찍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병원이에요. 병원 의사들이 이걸 아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같은 병명으로 환자가 오잖아요. 그럼 A는 임시 방편으로 치료하고 약으로만 연명한대요. 그런데 B라는 환자는 바로 수술을 하고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그리고 1인 병실로 VIP에서 회의복을 한다는 거예요. A씨는 하루하루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쳐서 일찍 세상을 떠나지만 B는 제때 치료를 해서 삶을 더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어떤 이벤트가 올지 몰라요, 여러분. 그럴 때 대비하는 거죠. 젊을 때 아끼고 사는 건 돈 주고 사는 고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늙어서
약값이 없어 치료도 못 받는다면 그것은 고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미 가진 것만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삶을 사는 대가를 치르던지 평범한 삶을 살면서 후회하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나의 여가 시간을 희생하지 않는다면 평범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 가족의 미래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노후를 위해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할까요? 현재의 행복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를 조금 희생하고 미래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음 2편에서도 계속됩니다.